됩니다. 41페이지 14번 푸신 분? 네, 답 나왔다. 몇 나왔어요? 1 나왔을 거예요. 자, 푼 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어떻게 풀었니? 하은이 어떻게 풀었니? 그냥 넣었지 뭘. 끝. 됐죠? 맞습니다. 그럼 못 푸신 분들한테 얘기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이 표현을 모르시나요? 이 표현? 이 표현? 무슨 함수? 합성함수.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함수를 그냥 합성하시는 거야. 그래서 1 넣어서 나오는 값이 누구였어? 그걸 넣어서 나오는 값이 또 누구였어? 그걸 넣어서 나오는 값이 또 누구였어? 이렇게 함수들을 엮어서 합성한 겁니다. 물론 합성함수를 얘기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들은 있지만 요즘 편하게 그냥 얘기해요. 함수를 여러 개 합성해서 한 방에 봤음. 예를 들면 여기 서울 파주에서 서울 갔다가 대구를 갔음. 됐죠? 그럼 결론은 뭐야? 그냥 파주에서 대구 간 거야. 근데 중간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수를 몇 개를 엮어서 합성했다라고 그냥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편하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볼게요. F함수에다 지금 4제곱근 5를 대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F함수에다가 4제곱근 5를 대입합니다. 그럼 그대로 X자리에 넣으면 되죠. 3 루트 안에 4제곱근 5가 오는 이런 상황.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앞에 2가 생략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3 곱하기 5의 몇 제곱? 8분의 1제곱. 됐죠? 바로 합성하세요. 그리고 지수확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F 도트 F 도트 F에 45를 넣어야지. 자, 참고로 네? 그래. 카메라 나와도 괜찮아요? 네. 축하드려요. 자, 도트라고 읽어요, 도트. 그냥 점이라고도 읽고요. 뭐 다시라고도 읽고요.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합성 함수입니다. 얘는 이거죠. F에 45 넣어. 그걸 다시 F에 또 넣어. 그걸 다시 또 F에 넣어. 그때 나오는 값이 누굴까?를 쓰시면 됨. 그럼 다시요. F 함수에 45 넣습니다. 3 루트 45가 되겠죠. 얘를 다시 F 함수에 또 넣습니다. 그럼 요 X자리에 넣는 거니까 루트 딱 씌우고 앞에 3 곱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F 함수에 넣는 거예요. 그럼 요 X자리에 넣으면 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리를 좀 이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봐야 되는 거 45 95 45 됐죠? 그럼 3의 제곱이랑 5를 곱하네. 여기에 루트를 씌웠네. 거기다 3을 곱했어. 또 루트를 씌웠네. 또 3을 곱했어.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또 루트를 씌우고 앞에 3을 곱한 상황이죠. 아이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그럼 또 뭐해? 정리할게요. 자, 여기 일단 2가 생략된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요 안에 거부터 정리합니다. 3제곱에 5를 곱한 거에 몇 제곱? 2분의 1제곱. 거기다가 3을 곱했고 그 전체에 2분의 1제곱. 거기 앞에 또 3을 곱했고 따라와요. 그리고 또 전체에 2분의 1제곱 한 다음 3을 곱한 값. 됐을까요? 됐어요? 괜찮아요?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천천히 갑니다. 여기서부터 3의 1제곱, 5의 2분의 1제곱. 3의 1제곱에 5의 2분의 1제곱. 그 앞에다 3을 곱했네. 그럼 3의 제곱에 5의 2분의 1제곱이겠죠? 거기에 2분의 1이 또 붙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5의 4분의 1제곱. 요 앞에 3을 곱했고 또 2분의 1 때렸고 다시 또 3을 곱한 거죠. 천천히 끊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시면 나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3의 제곱이었으니까 또 2분의 1 때리면 3 곱하기 5의 8분의 1제곱이었겠네. 3의 제곱 곱하기 5의 8분의 1제곱입니다. 끝. 됐죠? 지금 문제에서 준 이야기들 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얘만 정리해서 지수법칙 쓰면 되겠네요. 해서 요렇게 푸시면 되겠지 뭐 끝. 자, 이거 혹시 안 되신 분 있어요? 못 풀었다. 잠깐 아까 푼 사람 둘밖에 없었잖아. 나머지 다 푼 거예요? 안 돼요?
아, 지금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없어. 그냥 나 이거 계산했더니 3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이래.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정리하면 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5 어차피 3하고 5를 미수로 해서 정리할 수 있죠. 마찬가지 75도 3과 5를 미수로 정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한 다음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공통수학 2를 공부하셨던 친구들이니까 얘기해 봅니다. 역함수가 뭡니까?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가 뭔데? 그럼 역함수야? 또 알고 있는 거 없어? 없어. 역함수가 뭐야? 역함수가 뭐니? 그래, XY 바뀌는 거. 오케이, 좋아요. 오, 다들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럼 다시 물어볼게. 함수가 뭔데? 아유, 유희야, 함수가 뭐야? 말해줘봐. 넌 알잖아. 함수가 뭐야? 연애 함수가 뭐니? 아까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함수는 계속 나올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들 미적분이라는 과목 있죠? 2학년 2학기 과목. 그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테마는 딱 하나야. 함수 그래프 그리기.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그 과목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음. 자, 함수가 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함수입니다. 들은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너네가 이걸 중학교 때 배워서 그래. 중학생처럼 공부해서 그래요. 그대로 박으셔야 돼, 머리에. 자, 함수가 뭐냐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때를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불러. 그걸 기호로 f, x, 뿅, y. 그래서 정확하게 함수라는 걸 먼저 말하려면 대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익혀놔야 돼.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매칭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매칭으로 보시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번호표를 뽑잖아. 그럼 삥뽕 하면 절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손님을 응대한다고 표현을 해. 그 거꾸로 쓴 거야. 응대, 대응. 그럼 이때 뭐가 있냐면 방향의 개념이 있어. 이 대응이라는 표현을 쓸 때 방향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를 말할 때도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야. x가 y한테 대응하는 관계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을 하는 이런 관계를 보면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 모든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대응 관계야. 함수라고 부르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들을 구별하는 걸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공통수학 2를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좌표표면에 그래프 그리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려. 이거 함수니? 막 물어본다고. 함수가 아니라고 했을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대로 가면 x에 넣으면 나오는 값 있잖아. x에 0 넣으면 나오는 y값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왜 함수라고 안 해? 하나씩 대응 안 했거든. 하나 더. 여기는 x값 넣으면 대응하는 값이 없어. 점을 안 찍었거든. 그러니까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말을 배우고 나서 뭘 얘기했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정의역과 공역에 제한이 있는, 다시 정의역과 치역에 제한이 있는 함수를 배운 거야. 그래서 분수함수 얘기할 때 말했잖아. 점근선의 x. x에 누구 넣으면 안 됨. 그게 정의역. 무리수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음. 그게 정의역.
모든 실수를 다 보지 않거든. 그래서 함수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 일단 이 문장이 무조건 나와야 돼.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대응을 말할 땐 항상 방향을 말해야 돼. 그럼 심플하게 말하면 역함수가 뭡니까? 역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가 있었음. 이거에 역대응 관계 보는 거야. y에서 x로 대응. 그게 함수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역함수임. 함수라고 부를 수 없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역함수 있어? 무슨 뜻이야? 1대1 대응이야. 기억나요? 괜찮아. 중학교 때 배워서 그래. 근데 이제 중학생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하나만 더 그려드리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겁나 많이 봤죠? 이 그림.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옴. 1 넣으면 a, 2 넣어도 a, 3 넣으면 b.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 봅니다. 함수입니까? 네.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한 거 맞거든. 함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x를 뭐라고 해? 정의역. y를 공역. 이때 선택받은 이 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치역. 함수값들의 모임. 그럼 마찬가지 이 y에서 x로 대응하는 이 역대응 관계를 관찰해보자. a 넣으면 몇 나와? 1도 나오고 2도 나오는 거죠. b 넣으면 몇 나와? 3 나오는 거죠. 그럼 c는요? 가는 데가 없네. 맞아? 이 역대응 관계를 보면서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안 됨.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갖고 있지 않음. 그래서 역함수를 갖고 있으려면 항상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그래야 이 역대응 관계도 함수라고 볼 수 있음. 인 거거든.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함수가 뭐라고요? 말해봐야 돼. 니 이거 말해봐야 돼. 니 말 안 하잖아. 그럼 또 그런다. x에 들면 나오는 y요. 막 이러고 있다. 다시 함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응하는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이러면 뭐야? 대응 관계가 똑같아. 그럼 서로 같은 함수인 거지. 같은 대응 관계니까. 식이 달라도. 그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함수의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 더. 집합 x를 우리가 정의역, 이때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합니다. 됐죠? 함수가 뭐라고요? 네, 대응할 때입니다. 그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외워줘. 외우세요. 또 물어볼게요. 자, 그럼 역함수는 뭐다? 역대응 관계가 함수일 때. 그럼 이때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걸 말하려면 원함수가 있어야 돼. 원래 대응하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었는데 이거의 역대응을 봤을 때 어머, 역대응도 함수라고 볼 수 있네. 인 상황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갖고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1대1 대응은 알죠? 1대1 함수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숙제 내주고서 후회했어. 이 말들이 계속 있는데 이거 아마 안 본 지도 좀 됐을 거고 함수 쪽 까먹었을 거거든. 성인 뭐 몇 달 만에 본다고? 7, 8개월? 음. 어. 9개월 전에 9개 9개월 9개 같은 거 아니에요? 은근 언어유 있으시네, 이 친구. 네. 9개월. 정정합니다. 9개월 말고 9개월. 네. 자, 그래서 다시 심플하게 보면 이거야. 함수가 있는데 그 역함수가 있대. 그럼 있나 봐. 그걸 의심하지 말자. 그럼 이런 거죠. F 함수입니다. 집합 X에 있는 원소 예를 들면 X를 넣었어요. 이때 나오는 값이 Y였어. 이게 F 함수였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Y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이렇게 표현하죠. F 인버스로 표현하죠. Y 넣으면 뭐 나온다? X 나온다. 됐음? 이런 표현. 이때 얘 뭐라고 불러?
F의 역함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죠? A에 마이너스 1제곱 써있으면 이건 뭐야? A의 역수죠. 괜찮아요? 역수, 역함수. 수였으면 역수, 함수였으면 역함수. 이 표현입니다. 하나 더. 역함수에 y 넣으면 x 나왔대. 그 말은 원래 함수에다 누구 넣으면? x 넣으면 뭐 나온다? y 나온다. 이 표현이지 뭐.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 자, f의 역함수가 g라는 함수인데 문제 봤더니 다음을 계산하라고 해서 뭐가 써있나 보시면 여기 써있죠. g 함수에다가 지금 2a를 대입한 다음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마찬가지 여기 g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b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g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b 대입했고요. 여기 g 함수에다가 2a를 대입한 게 보이네요. 됐음?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총 4가지입니다. g에다가 2a 대입한 값, g에다가 마이너스 2b 대입한 값. 2가지만 쓰면 되는구나. 됐음? 자, 그럼 문제입니다.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에다가 2a를 대입했대. 뭐가 나온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2b 대입합니다. 뭐가 나올까요?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 그럼 알려드립니다. 그럼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보면서 얘기하겠지. g함수입니다. f의 역함수에 2a 넣으면 m 나온대. 그 말은 f함수에 누구 넣으면? m 넣으면 뭐 나온다? 2a 나온다. 마찬가지 f함수에 누구 넣으면? n 대입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온다. 이게 역함수 성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공부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역함수 식을 웬만하면 잘 구하지 않아. 그냥 이 성질 갖고서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그래프 그린다면 얘기했을 거야. 왜? xy 바꾸면 y는 x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거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공통수학 1, 2에서. 물론 또 공부하면서 하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 자, 혹시 이 부분까지 혼자 공부하시면서 해보신 분? 나 여기까지 얘기해봤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몇 차니까? 1차니까. 1차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x값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y값도 달라질 거거든. 1대1 대응이 맞거든. 맞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고 얘기해야지 좋은 판단입니다. 근데 역함수를 실제로는 구하지 않습니다. 안 구할 거예요. 귀찮아서. 그래서 자, 넣어볼게요. f에다가 m 넣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에다가 m 더하기 5a 플러스 3b. 그게 몇 나왔다? 2a 나왔음. 넘어갑니다. a 플러스 b에다가 m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됐죠? 마이너스 3b. 어떻게 하지? 지워. 마이너스 3b. 그러면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라고 딱 쓴 다음에 관찰해 봐야 되겠다. 양변에 뭐 할래요? a 더하기 b를 나누겠습니다. 나눠도 됩니까? 라고 하면 처음부터 얘기해 줬죠. a 더하기 b는 0이 아닌 거니까 양변 나눠도 상관없음. 그래서 결론. m은 몇입니까? 마 3이었습니다. 됐죠? 그럼 결론. g에다 2a 대입한 값 몇이었다? 마 3이었습니다. 가 나왔을까요? 네, 끝. 그럼 여기서 판단해 보세요.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좋을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가 더 편할지는. 납득이 될까요? 됐죠? 자, a 더하기 b의 n 넘어가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b.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 묶으면 아이고 n값 나왔네. 마이너스 5. 됐죠?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여기다가 넣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지수법칙 계산하세요. 끝입니다.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힘들어. 자, 이거 푸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전에 비슷한 거 질문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푸신 분 있을 건데? 누구? 와, 이거 계속 안 푸는 거구나. 한 번 안 풀면 너네 안 푸는구나. 재호가.
한 번 안 풀었으니까 끝까지 안 푼다. 오, 지주 있어요. 그러네. 한 번 안 풀면 계속 안 푸네요. 주말에 하는 것도 없었을 텐데. 그치? 저는 그렇지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아, 요거. 해. 괜찮아요. 요거. 제곱하면 얘 나오잖아. 그죠? 요거 제곱하면 얘 나오네. 그 다음 봐봐. 이거를 세제곱하면 얘 나오는데? 그죠? 얘를 세제곱하면 얘 나오네? 제곱하면 나오는 애들 알고 있고, 세제곱하면 나오는 애가 필요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는 알아내야 될 거야. 누굴 알아내야 될까? 귀찮으시면 뭐합니까? 그냥 여기 보세요. 이때 잘 봐봐. 이런 상황인 거야. 요거. a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지. 편의상 얘를 t라고 치환해 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t 플러스 t분의 1 t 마이너스 t분의 1 그게 몇이다? 3분의 1이다. 구조 보세요. 문자 몇 개? 한 개. 근데 등식 알지? 그럼 t값 구해 못 구해? 구하지. 다시 말하면 a의 x제곱 구해 못 구해? 구하지. 됐어요? 구할 수 있잖아. 선생님 여기 a도 있고 x도 있고 둘 다 막 문자가 두 개인데요. 난 이 전체를 하나로 보면 a가 누군지 x가 누군지 몰라도 a의 x제곱은 구할 수 있다고. 그럼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구해볼 겁니다. 뭐 하면 되겠어? 여기 뭐 하면 되겠니? 분모랑 분자에 t 곱하는 게 좋겠죠. 분수 없애려고. 맞아? 아까 봐봐. 정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t 곱하는 게 편할 거 아니오. 분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 치환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까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분모와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2x제곱 더하기 1분의 a 2x제곱 마이너스 1. 그게 몇이다? 3분의 1이다. 됐죠? 그럼 양변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해줘. 3 곱하기 a 2x제곱 빼기 3은 a 2x제곱 플러스 1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2a 2x제곱은 넘어갑니다. 4죠? 그럼 a의 2x제곱은 몇이었다? 2였다. 됐죠? 됐네요. a의 2x제곱 값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a의 x제곱은 몇이었을까? 루트 2. 혹시 마이너스 아니에요? 왜요? 아, 밑에 써있잖아. a가 0보다 크다며. 됐습니까? 그럼 뭐야? a x제곱은 루트 2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한테 구하라고 했음. 요거 구해봐. 그럼 a의 x제곱 아는데 또 2분의 x제곱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구할래? 구할래? 왜 안 구할까? 시우야, 왜 안 구하니? 왜 안 구하니? 누구를 곱해? a의 x제곱을 곱해? a제곱을 곱해? a제곱 a의 2승? 긴장하지 마. 괜찮아. 힘들겠지. 유명 유튜버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잘생긴 분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떨리지? 근데 이겨내야지 임마. 할 수 있다. 자, 다시요. 누구 곱해요? 아유, 긴장되고 기침 나지, 그지? 이겨내봐. 자, 이겨내봐. 괜찮아. 누구 곱해? 울지 말고 말하려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누구 곱하는 게 좋을까? 누구? 이겨내. 이겨내. 기다릴 거야. 말할 때까지. 녹화도 안 끊고 있어. 계속 가고 있다.
괜찮아, 이겨내. 누구 곱할 거야? 네가 처리해야 돼. 언제? 야, 누구 곱할 거냐고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누구 곱할 거야? 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독이 있는 거죠. 토닥토닥. 토닥토닥. 누구 곱할 거야? 어? A. 그러니까 표현 정확하게 해야 돼, 시우야. 뭐냐면 분모랑 분자에 누구 곱할 거냐면,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 계속. 그래야 입에 붙어.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분모와 분자에 A에 2분의 X제곱을 곱하자고. A제곱은 A제곱이고 얘 아니잖아. A제곱 이거 말한 거야? 아, 이거 말한 거였어? 아니야, 임마. 얘를 왜 곱해 갑자기? 이걸 곱해야지. 곱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럼 여기 뭐가 돼? A에 X제곱 되잖아. 여기는 A에 마이너스 X제곱 되잖아. 여기는 A에 2X제곱 될 거 아니야. 아, 지수법칙이니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 아닙니까? 지수법칙.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A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A 0제곱이니까요. A의 X 빼기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고. 됐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얘를 곱해주는 거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서 만들어야 돼. 근데 알잖아요, 얘 몇인지. 루트 1에. 그럼 이거 뭐예요? 오, 2 더하기 1분의 루트 2 빼기 유리화까지 암산? 올 됐죠? 하시면 되죠. 끝.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답 말해주세요. 넘어갈 겁니다. 17번입니다. 아우, 힘들다. 자, 17번 봅시다. 정리합시다. 비슷한 문제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쓱 보세요. 5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 그게 나왔죠? 근데 문제 잘 보세요. 네가 구하려는 값은 밑이 몇입니까? 3이죠. 밑이 3입니다. 근데 밑이 5인 애들을 줬잖아. 근데 여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돼. 여기 보셔야 돼. 9, 3의 몇 제곱? 2제곱. 27은 3의 몇 제곱? 3제곱. 됐음? 그럼 우리가 밑이 3인 친구를 봐야 되니까 이대로 보지 말자고. 5의 a 빼기 b제곱이 3의 제곱이랑 같은 상황이었죠?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줍시다. 누구 해주게? a 빼기 b분의 1을 거듭제곱 해줄게요. 됐음? 그럼 뭐가 돼? 5는 3의 몇 제곱? a 마이너스 b분의 2제곱. 됐죠? 그럼 여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 5에 4a 플러스 b제곱이 27입니다. 3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양변에 똑같은 짓 해줄게. 뭐 해주면 돼? 4a 플러스 b분의 1 제곱해줄게요. 잘 봐야 돼. 이 집 왜 하고 있는 거니? 하연아, 이 집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거야? 아, 그건 그렇죠. 답 구하려고 찾는 거고, 뭐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 문제 왜 이렇게 정리했냐고. 근거가 뭔데? 보자마자 이거 어떻게 떠올리는데? 그걸 해야 문제 풀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이 짓을 했지? 나 뭐 구하고 싶어? 3의 이상한 거듭제곱 값을 구하고 싶지. 밑이 몇이야? 3이지. 그럼 밑이 3인 애들이 보여야 내가 얘네를 갖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지지고 볶고 바꿀 거 아니요. 맞아? 그래서 밑이 3인 애들이 보일 수 있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야. 끝. 됐어요? 별거 없습니다.
미치 3인 값을 알아야 되니까 미치 3인 애들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 그래서 다시 보면 5는 3의 몇 제곱? 4a 플러스 b분의 3제곱이랑 같은 거네. 그럼 여기도 5고 얘도 5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네. 3의 a 빼기 b분의 2제곱이 3의 4a 플러스 b분의 3제곱이랑 같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봐. 미치 3인 친구가 필요하니까 미치 3인 애를 내가 만들어 봐야 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과정도 그냥 만들어 본 거지 뭘.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뭔 얘기냐? a 빼기 b분의 2랑 4a 플러스 b분의 3이 같은 건가 봐.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거 넘기고 정리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아? 8a 플러스 2b는 3a 마이너스 3b랑 같은 거야. 넘어가서 5a가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5b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a하고 마이너스 b가 같은 건가 봐. 됐어요? 그럼 a랑 b 더한 값은 몇인 거야? 그럼 어차피 이거 0이네 분자. 그럼 3의 몇 제곱? 0제곱. 그럼 몇이요? 됐네. 굿.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구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미치 3이래. 문제에서 준 조건 보면서 미치 3이네로 바꿔봐야지 뭘.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의 n제곱근. 무슨 뜻입니까? 네.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편의상 x라고 하면 x의 n제곱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개 나온다? n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는 몇 개 나오는지 얘기할 수 있죠. n이 홀수일 때는 몇 개? 무조건 1개. n이 짝수일 때는요. a가 0보다 크면 2개. 0이면 빵 1개. 0보다 작으면 실수는 없음. 이라고 해서 개수를 말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나오는 이 실수를 이렇게 표현했죠. 표현하는 겁니다.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끝.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나오는 이 거듭제곱근을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성질들 얘기해 봤네요. 연산하는 것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너무 쓰기 귀찮은데 말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 지수를 확장했죠. 확장하면서부터는 해석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됐음? 해석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배운 해석은 정수 범위까지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이다? 1. 마이너스 제곱이 오면 뭐 된다? 역수다. 이런 표현 배웠고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확장합니다. n분의 n 혹은 n분의 n제곱까지 확장을 하죠.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 범위를 분수 이상으로 확장했을 때 주의사항 밑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수 확장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밑이 0보다 클 때만 확장할 수 있고 이때 얘는요. m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m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됨. 됐죠? 실수 범위까지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대신 해석이 안 돼. 해석하려고 하지 마. 답이 없어. 그래서 이때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자, 계산해 보자. 그럼 됐잖아. 하는 게 끝이었음. 됐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원래 대수에서 이게 첫날 1시간 수업하는 내용이고요. 네, 이거를 거의 2주 동안 천천히 그냥 끌고 왔습니다. 됐죠?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나 로그 배웠어. 엄마가 말하겠지. 지환아, 로그가 뭔데? 넌 뭐라고 말할 거야? 정리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로그가 뭐냐면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수를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듭지역근 표현 배웠죠. 네. 근데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새로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로그라는 표현.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의 제곱 몇이에요? 2의 세제곱 몇이에요? 그럼 2에다 몇 제곱하면 6 나올까요? 몇 제곱? 뭐 2하고 3 가운데 있으니까 뭐 2.5예요? 2.5면 2분의 5제곱이야? 맞아? 그럼 2의 2분의 5제곱 계산 가능해? 불가능해? 아, 가능하잖아. 루트 32잖아. 왜 이래? 됐죠? 그게 6이야? 그것도 아니잖아. 애매하잖아. 맞아? 근데 분명히 누군가 있긴 있을 거라고 네가 모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네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지. 있긴 있어요. 쥐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를 표현하자 해서 로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그 2의 6. 우리가 걔를 지금부터 이 네모인 숫자인 거야. 무슨 뜻이냐면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6이 되는 숫자일까? 라는 얘기인 겁니다. 됐음? 자, 문자로 표현해 드릴게. a의 x제곱이 n입니다. 라고 하면 이 x는요. 로그 a의 n. 자, 이렇게 읽어요. 로그 a의 n. 됐음? 됐어, 여기까지? 하나 더. 어떤 숫자야? a에다가 밑이 a일 때 몇 제곱하면 n이 되는 값인지 이 제곱수가 누군지 모르겠음. 그럼 걔를 우린 뭐라고 한다?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표현한다. 이게 로그입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처럼 선생님 2에다 몇 제곱하면 6 나와요? 로그 2에 6을 제곱하면 6 나와. 분명히 누군가 있어.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럼 정리해서 만들면 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로그 2에 16.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2에다가 밑이 2야. 2에다 몇 제곱하면 16 나올까? 라고 물어본 거지. 몇 제곱하면 16 나와요? 그럼 얘는 누구를 의미한다? 4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쓰실 때 주의사항.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싶지만 알려줍니다. 조그맣게 써요. 조그맣게 써요. 크게 씁니다. 됐죠? 밑이 a인 n의 로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 교재 보시면 45페이지에 가볍게 써 있을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교재 45페이지. 양수 n에 대해서 a의 x제곱이 n임을 만족시키는 실수 x 거듭제곱수를 우리는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로그 a의 n, a의 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래서 요때 요 a 얘를 우리가 어차피 요 밑에 있는 숫자였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밑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 n을 우리가 진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밑이 2고 진수가 16인 로그 값을 표현합니다. 그게 몇이었다? 4였다. 이런 식인 거야. 납득이 될까요? 됐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들 example 나와 있네요. 눈으로 쓱 보면서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갈게. 자, 보시면 자, a의 x제곱은 a의 x제곱이 n, 얘는 로그 a의 n꼴로 나타내고 나타내세요. 됐죠? 나 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3의 4제곱 몇이에요? 81이지. 그럼 이때 이 4라는 숫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밑이 몇일 때? 3일 때 81이 되게 해주는 값을 의미해. 그래서 로그 3의 81은 4와 같은 수입니다. 끝. 하나 더.
로그 2의 64. 2의 몇 제곱하면 64가 나올까요? 네, 얘는 몇과 같은 숫자다? 6이랑 같은 숫자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로그 3의 7. 얘는 누굴까? 3에다 몇 제곱하면 7 나와요? 알아요, 몰라요? 네, 그냥 이 수 자체가 그냥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 생각해봐. 루트 4가 몇이야? 2. 루트 16은? 그럼 루트 7은? 그냥 루트 7이지 뭐. 제곱하면 뭐가 되는? 7이 되는 수.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밑이 3일 때 제곱해서 7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듭제곱수를 말해. 끝.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거듭제곱수에 오는 값까지 지금처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됐죠? 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로그 배웠어. 재화가 뭐 배웠는데 로그가 뭔데? 표현한다는 표현을 썼죠. 네. 그 단어도 네 마음대로 만드는구나.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수? 거듭제곱에 오는 수. 됐음? 거듭제곱에 오는 수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로그 표현. 자, 넘어갑니다. 46페이지요. 자, 이때 음악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앞에 볼게요. 로그 5에 마이너스 25. 보이세요? 자, 얘는 어떤 숫자야? 5에 몇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올까? 라고 물어봤죠? 5에 몇 제곱해서 마이너스 음수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 맞아? 그럼 이건 잘못된 표현이겠죠? 올바른 표현이 아닐 겁니다.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빼고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요거부터 봐야지. 로그 마이너스 2에 32. 됐죠? 마이너스 2에다 몇 제곱하면 30이 나와? 있어요? 그럼 다시 볼게. 로그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2에 몇 제곱하면은 4 나올까요? 2. 그럼 얘는 몇인 거야? 2인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몇인데? 아, 좀 애매한데?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 쓸 거냐면 이런 표현 쓸 거야. 로그 마이너스 2에 x가 있습니다. 자, 여기 x자리에 4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이었어? 2였죠. 맞아? 그럼 여기 x에다 8 넣으면 나오는 값 몇인데? 있어 없어? 마이너스 2를 몇 제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를 몇 제곱하면 플러스 8이 나올까요? 있어요? 없어? 맞아? 그럼 봐봐. 여기 x에 넣을 수 있는 값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맞니? 그럼 우리 봐. 함수 얘기 아까 했죠?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에 있는 원소에게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이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럼 굳이 우리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밑이 음수인 경우는 과감하게 제외합니다. 첫 번째, 밑이 0보다 항상 커야만 합니다. 밑이 음수면 넣어야 될 값들이 굉장히 제한되거든.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좀 복잡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밑이 0보다 작은 경우는 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로그 1에 5. 몇입니까? 로그 1에 3 몇이에요? 1에다 몇 제곱하면 3 나옴? 없죠? 되게 애매한데? 맞아. 그래서 밑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밑에는 1이 오지 않습니다. 얘를 만족해야만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를 갖고 실수를 표현할 수 있음. 알아들을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하냐? 로그에서의 밑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납득이 될까요? 이래야만 로그 값이 존재하고 정의되니까. 두 번째, 밑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양수의 거듭 제곱해서 나오는 결과를 여기다 쓰는데 이 자리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진수에는 항상 0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진수 조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한 로그 값만 우리는 정의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정의한다고. 존재한다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할 겁니다. 그런 건 없어 라고 볼 거야. 받아들일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밑조건과 진수조건 46페이지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 보여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개똥 같은 소리들을 막 쓰고 있습니다. 차분히 한번 보시면 지금 했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풀 수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개념 체크 문제 좀 볼게요. 자, 보세요. 다음 값을 구해볼게.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세요. 로그 3에 무슨 뜻이니? 3을 몇 제곱하면 243이 나올까? 라고 물어본 거죠. 맞아? 자, 이때 봐봐.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도 알려드립니다. 자, 로그 3의 243이 누군지 몰라. 난 얘를 x라고 할게. x 갖고 하면 되지. 얘는 어떤 수였어? 3에다가 이 수만큼, x만큼 제곱을 하면 뭐가 나왔다? 243이 나왔다. 됐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으면 이게 지수 표현입니다. 3의 x제곱이 243 나와야 돼. 그 x가 누굴까? 됐음? 몇입니까? 5. 됐을까요? 그럼 결론 첫 번째 답은 5였습니다. 끝. 자, 두 번째 다시 볼게요. 로그 2분의 1의 8이죠. 무슨 뜻입니까? 자, 마찬가지 얘를 x라고 해야지. 그럼 이거죠. 2분의 1의 x제곱이 뭐가 됐다? 8이 됐다. 됐습니까?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세요.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세요. 밑 찍어 2분의 1 나가 x제곱 들어오세요. 그것은 8. 됐을까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그냥 로그 정의대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x에 누가 오면 되니? 마이너스 3 답입니다. 마삼이요. 끝. 됐죠? 넘어가요. 세 번째 몇입니까? 루트 5에 몇 제곱하면 25 나옴? 답은 몇이에요? 4. 끝. 됐어요? 됐음? 자, 계속 해석해봅니다. 두 번째 문제.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4래요. x가 몇인데? x 몇입니까? 3의 몇 제곱? 3의 마이너스 4제곱. 몇인데? 81분의 1이죠. 됐어요? 다시 마찬가지. 뭐에?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 3의 마이너스 4제곱이 x인 거야. 됐음? 지금 로그를 처음 배운 상태에서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감이 잘 안 잡힐 거라고. 그래서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지수로 바꾸세요. 지수에서 나온 표현이니까요. 자, 다시 밑에 있는 3번 문제 봅니다. x의 세제곱이 몇인 거야? 64인 거죠. 자, x의 세제곱이 64입니다. 아유, 미안, 16입니다. x 몇이게요? x 몇이게요? 16은 2의 몇 제곱? 그럼 2의 몇 제곱? 이라고 합시다. 됐죠? 16을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소인수분해에서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셔야 밑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래야 지수법칙 빠르게 연산해서 정리를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거거든. 됐죠?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민선이가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몇입니까? x는 어떤 수예요? 밑이 몇이에요? 루트 2. 루트 2에 몇 제곱하면 x가 나올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몇 제곱하면 나오는데? 세제곱. 다시 말하면 루트 2에 세제곱이 x인 거죠. 어떻게 읽었어?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서 읽었죠? 루트 2의 세제곱이 x입니다. 그럼 x는 몇입니까? 2루트 2죠. 끝. 됐죠? 다시 4번입니다. x의 2분의 1제곱이 7인 거죠. x 몇입니까?
49. 다시요. x의 2분의 1제곱이 7이었다. 양변 제곱해 주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이야기까지 일단 풀고서 잠깐 쉰 다음에 뒤에 있는 예제 문제들 쭉 한번 조져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다음이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 x값의 범위를 볼게요. 첫 번째. 밑이 몇인 로그입니까? 3이네요. 진수 자리에 써있는 값 뭐죠? x-10이 있죠? 자, 밑이 3입니다. 진수에 누가 와야 돼? 0보다 크네. 아, 3에 거듭제곱했는데 음수 나올 리는 없잖아. 맞아? 그럼 진수 조건 x-10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10보다 큰 수가 와야만 이 값이 정의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밑이 몇입니까? 일단 첫 번째, 밑 x 더하기 7은 0보다 어떤 애 와야 돼? 큰 애가 와야 돼요. 하나 더, 밑에는 1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결론 x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고요. 누가 오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6이 오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이때 주의사항. 요렇게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어떤 숫자를 말한 거냐면 마이너스 7보다는 큰 숫자들 중에서 누구는 빼야 돼? 마이너스 6은 빼고 말했어야 되지. 맞아? 그럼 크게 여기랑 여기 두 개 영역을 말해야 되는 거야. 이 두 개 영역을 이렇게 말할게요.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수가 오거나 마이너스 6보다는 큰 수가 와야 해. 됐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 다 답이 맞아요. 근데 둘 다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요걸 답으로 보일 거고 이게 정답 해설에 나와 있는 답일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구별해. 부어체야 문어체예요. 말할 땐 이렇게 말해. 마이너스 7보다 큰데 6배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하나씩 다 정리한 거죠.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6까지. 이거나 마이너스 6보다 큰 수들. 같은 뜻이야. 뭘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답지로 많이 나오니까 익혀두세요. 자, 47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두 문제 빨리 풀어봅니다. 자, 밑이 5인 거 확인됐죠? 진수에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있네. 이거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보다 어떤 수? 작은 애겠죠?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0이랑 3 넣으면 0 나오죠? 0보다 작은 범위 여기 말해달라고 했네. x에 누가 오면 되니?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 오면 되겠죠? 끝. 2차 부등식입니다. 돼요? 어이, 코 몇 번을 풀어? 목마르겠다. 야씨. 돼요? 2차 부등식? 돼요? 괜찮아요? 2차 부등식 괜찮아? 돼? 돼? 2차 부등식 괜찮죠? 그냥 편하게 하면 되지. 끝이 괜찮지? 긴장하지 마, 시부야. 자, 4번입니다. 밑과 진수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밑부터 볼게요. x 더하기 4가 있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하나 더, x 더하기 4는 1이 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진수에 있는 x-2의 제곱은 0보다 어떤 수? 큰 수여야 되겠죠?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이 오면 안 되며 x는요 2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기가 막혔죠? 됐습니까? 그럼 결론 마이너스 4보다 크면서 마 3은 아니면서 2가 아닌 것들만 말해달라며. 그럼 다시 마이너스 4보다 일단 커야 돼. 근데 마 3은 빼래. 그러면서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된대. 마이너스 2 어딨어? 아, 플러스 2 미안해. 플러스 2는 아니어야 된대. 이것도 빼래. 됐죠? 그럼 뭐야?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고 여기도 답이겠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 3보다 작은 수 이거나 마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 이거나 2보다 큰 수요. 됐음?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는 마 4보다 큰 수들 중에서 마 3 빼고 2 빼. 됐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답지에는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표현도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배웠습니다. 무슨 표현이요? 로그입니다.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봤어요. 어떤 거냐면 2의 제곱은 4야. 세제곱은 8이라고. 그럼 몇 제곱하면 6 나오는데 있을 거라고 요거. 밑이 몇일 때? 2일 때 6을 만들어주는 거듭제곱수가 분명히 존재할 거야. 맞아? 그럼 이 숫자를 표현할 때 밑이 2였고 6을 만들어준다는 이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님. 그 표현이 뭐로 표현된다? 로그로 표현된다고. 로그 2의 6. 됐습니까? 됐어요? 무슨 숫자? 밑이 2일 때 6이 되게 하는 적절한 거듭제곱수.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쓰자고.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문자로 정리합니다. a의 x제곱이 n이라고 하면 이때 거듭제곱 지수에 오는 이 x는요.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얘가 실수로 표현되고 싶으면 일단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수는요. 당연히 0보다 큰 수만 와야 돼. 그래야만 실수로서 존재하고 정의됩니다. 그게 아닌 수는 우리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뽕뽀뽀뽕뽕뽕.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라. 몇이래요?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 나왔대. 그럼 이때 여러분 보셔야죠. 안에서부터 구해야지 하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로그 3에 누구를 딱 넣었더니 몇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됐죠? 여기 누가 오면 돼? 3에 몇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3에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몇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오면 돼? 3분의 1이 오면 되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로그 64의 x가 3분의 1인 거죠. 그럼 다시 x는 누구야? 64에다 몇 제곱하면? 3분의 1 제곱하면 뭐 나온다? x 나온다. 맞아요? 그럼 다시 64에 3분의 1 제곱하면 x임. 참고로 64는요.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에 3분의 1 제곱이죠? 그럼 2의 몇 제곱? 제곱. x는 몇이었다? 4였습니다. 끝. 아유 쉽잖아. 겠죠? 자 다시 갑니다. 로그 a의 루트 8이 마3입니다. 로그 a의 루트 8이 마3입니다. 이거 보면서 다시 생각해봐. a에 몇 제곱하면 루트 8 나오니 했더니 마3 제곱하면 루트 8 나온대. 됐음? 그럼 다시요. 지수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루트 8인 거야. 루트 8? 8은 2의 세제곱. 그럼 2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3분의 2 누구야? 2분의 3제곱. 됐어요? 따라와. 그럼 잠깐만.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를 좀 바꿔 쓸게. 2의 마3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맞아? 순서 바꿔 쓸까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 마 3제곱 됐음? 그럼 a가 누군 거니?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자, 참고로 이게 몇입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한 번 더. 천천히. 2의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됐죠? 2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2. 그거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뭐야? 루트 2분의 1. 그게 a값. 천천히 가세요. 이게 처음에 풀 때 틀릴 거야. 근데 틀렸네 하고 다시 풀면 맞을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이 든다. 내가 왜 틀렸지? 모를 거야. 이유는 지수 법칙이 네 맘대로 해서 그래. 천천히 가세요. 지금처럼. 자, 다시 갑니다. a값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볼게요. 로그 16분의 1의 b죠. 다시 말하면 16분의 1에다가 8분의 3 제곱해줬더니 뭐 나왔다? b 나왔다 이 뜻이네. 그럼 다시요. b가 누구냐? 16분의 1에 8분의 3제곱입니다.
자, 참고로 16은요, 2의 몇 제곱? 그럼 16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죠. 여기에 8분의 3제곱. 지수법칙입니다.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되겠죠. 됐죠? 또 천천히 가. 2의 2분의 3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됐죠? 천천히 가. 2의 2분의 1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됐어요? 그럼 다시 루트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역수인 거죠? 루트 2의 세제곱 몇임? 2 루트 2. 그럼 뭐야? 2 루트 2 분의 1이겠죠? 됐어요? 그럼 결론 A, B 알았습니다. A랑 B를 곱해보세요. 루트 2분의 1과 2 루트 2분의 1을 곱한 값 몇임? 답입니다. 됐어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차분하게 보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로그로 써져 있는 실수가 정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된다? 밑조건 그리고 진수조건. 자, 밑에 있는 숫자 누굽니까? 그럼 A는 어떤 애가 와야 돼? 0보다 큰 애가 와야 돼? 1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진수에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0이 있죠? 0보다 어떤 수? 큰 수여야 됩니다. 그럼 결론 정리하면 되잖아. A는 5보다 어떤 애? 작은 애. 그럼 0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서 1은 빼야 되겠지. 거기에 있는 정수 A는 누구누구 있음? 2, 3, 4가 올 수 있겠네요. 더합니다.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됐죠? 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로그의 각종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쓰는 로그 관련된 모든 표현들은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씁니다. 정의된 것들만 씁니다. 그렇지 않은 건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굳이 뭐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뭐 M은 0보다 크고 뭐 이런 거 안 쓸 겁니다. 정의되는 것들만 쓸 거예요. 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로그 A의 1 진수가 몇이야? 1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얘는 뭐야? A에 몇 제곱하면 1 나오니 이 표현이죠. 몇 제곱해야 1 나와요? 0. 쉽죠? 됐음?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입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A의 A입니다. A에 몇 제곱하면 A가 나와요? 그럼 몇이에요? 1. 그럼 되게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진수가 1이면 밑이 누가 오든 그냥 0입니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얘기 갑니다.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더해 볼게요. 더합니다. 자,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해 볼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천천히 갈게. 일단 우리 여기 있는 로그 A의 M이라는 값. A에 몇 제곱하면 M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럼 편의상 얘를 우리가 P라고 할게. 마찬가지 로그 A의 N. A에 몇 제곱하면 N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모르죠?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A의 P제곱이 몇이다? M이다. 마찬가지 A의 몇 제곱? Q제곱이 몇이다?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 더. 내가 지금부터 얘를 P라고 할 거고 얘를 Q라고 하면 너는 P하고 Q를 더한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P하고 Q가 지금 어디에 있어? 지수 자리에 있네? 그럼 지수끼리 더한 거 보고 싶어.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곱할 겁니다.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을 곱할 겁니다. 그럼 뭐가 돼? A의 P 플러스 Q제곱 되겠죠? 참고로 A의 P제곱이 누구였어요? M이었죠? A의 Q제곱이 누구였어요? N이었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와 같다? M과 N을 곱한 값과 같죠? 맞아? 나 궁금한 게 누구? 얘였잖아. P 플러스 Q. 맞아? 그럼 둘이 더한 거 얘는 누군데? 밑이 몇일 때? A일 때 뭐가 되도록 하는?
mn이 되도록 하는 거듭제곱수네요.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pq 더한 값은 누구와 같다? 밑이 a일 때 mn이 되게 해주는 거듭제곱수구나. 됐음? 그래서 결론.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뭐하면 곱해서 쓰면 됩니다. 첫 번째 성질 덧셈입니다. 됐죠? 두 번째 로그 a의 m하고 뺄 거에 로그 a의 n입니다. 이번엔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빼볼게요. 그럼 마찬가지 내가 얘를 p, 얘를 q라고 해야지. 됐죠?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p 빼기 q니까 지수끼리 뭐한 값? 뺀 값 필요하죠? 그럼 지수끼리 뺄 거면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죠? 납득이 될까요?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때 얘가 m, 얘가 n이었는데 m에서 n을 나눴네. 그럼 뭐가 되냐? n분의 m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p 빼기 q는 밑이 몇일 때? a일 때 뭐가 되게 하는? n분의 m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를 말하네. p 빼기 q 얘는 밑이 a일 때 뭐가 되도록 한다? n분의 m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빼면 진수 앞에 거, 진수 뒤에 거 서로 뭐 하면 돼? 분자 분모로 놓으시면 됩니다.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로그끼리 뺀값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m입니다. 같은 애 둘이 더할게요. 됐음? 자, 덧셈 얘기 아까 했죠? 더하면 뭐 하라고 했어요? 진수끼리 곱하라며. 근데 생각해봐. 얘랑 얘는 서로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같은 수 더했으니까 로그 a의 m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 아님? 맞아? 이게 뭐와 같다? 로그 a의 m 제곱과 같다. 됐음? 받아들여요? 그러면 만약 3번 써서 더하면 이거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맞아? 그럼 3번 써서 더하면 진수끼리 3번 곱했으니까 m의 몇 제곱? 3제곱 되겠네. 받아들일까? 그럼 여기에 k가 오면 로그 a의 m의 몇 제곱? k제곱이랑 같겠네요.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로그의 기본 성질이라고 불러요. 끝. 됐어요? 자, 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로그의 성질은 딱 요 정도입니다. 둘이 더한 거, 뺀 거. 됐어?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밑이 다른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 보여드렸어요? 안 보여줬죠? 혹시 로그끼리 곱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나누는 거 보여줬음? 안 보여줬지? 왜 안 보여줬을까? 내가 할 줄 몰라서. 할 줄 몰라요. 로그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걸 내가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혹시나 알게 되면 좀 해주세요. 나한테. 나도 궁금해. 그럼 같이 논문 써서 우리 필즈상 수학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썼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 있는 내용 그대로죠. 50페이지. 딱 요 정도까지가 기본 성질.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서요. 우측으로 넘어가서요. 53페이지 살짝 건너뛰고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 봐주시고요. 54페이지는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대표 문제죠. 자, 봐봐. 이제 좀 빠르게 연습할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만드셔야 돼. 자,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크게 보자. 밑이 둘 다 몇이니? 4네요. 밑이 똑같네? 그럼 나 뭐 할 수 있어?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죠. 근데 덧셈 뺄셈밖에 못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덧셈을 딱 줬습니다. 됐죠? 계산할 수 있겠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2분의 1이 붙어 있죠. 맞아? 2분의 1 붙어 있죠. 씨, 이거 2분의 1 어떡하지?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그때 진수끼리 곱해야지 뿅 썼어. 근데 지금 요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죠. 이거 뭐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 그래서 올립니다. 식정리 다시 해보면 로그 4의 루트 6 더하기 로그 4의 3분의 8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됐을까요? 됐음? 그럼 다시요. 씁니다. 로그 4의 루트 6 더하기 로그 4의 3분의 8에다가 2분의 1 제곱했네. 그럼 뭐가 되니? 루트 3분의 루트 8. 루트 씌우면 되지 뭐. 됐죠? 그러면 자 밑이 같으니까 우리 진수끼리 곱해서 한 번에 쓸게요. 로그 4에 루트 6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8. 약분되죠? 몇이 남아요? 루트 2가 남네요. 됐음? 그럼 진수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는 거죠? 루트 16이니까. 맞아요? 그럼 밑진수 같으면 몇인데? 답입니다. 끝. 됐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넘어가요. 민수아 괜찮아? 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자, 2번입니다. 다시 볼게요. 밑이 3으로 다 동일합니다. 밑이 3이에요.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입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쓸게. 로그 3에 자 7 루트 3이 진수였는데 뺐습니다. 누구를요? 27분의 7 뺐죠? 그럼 서로 로그끼리 뺐네? 그럼 뭐 해주면 돼? 네, 나눠주면 되겠죠? 나눕니다. 분모에 누가 생겨? 27분의 7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인데? 그럼 뭐 해주면 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끝. 자, 정리할게요. 로그 3에 여기 이렇게 보면 되지? 분모, 분자로 보면 되죠? 약분돼요. 어떻게 됩니까? 27 루트 3에다가 3분의 루트 3을 곱한 값. 그럼 여기 3하고 루트 3 이거 곱한 거 없어지네. 그럼 로그 3에 27이네요. 됐죠? 자, 몇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로그 3에 27은 3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다시 이거 앞으로 뺄 수 있다며. 그럼 다시 쓰면 3 곱하기 로그 3의 3인데 밑진수 같으면 몇이라고? 그럼 얘는 몇인데요? 이네요. 됐죠?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바꿔주고서 계속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3입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 거고요. 51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51페이지 봐주시고 자, 잘 따라오세요. 이번엔 로그의 연산에서 좀 독특한 상황을 볼 거야.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이름을 알려드릴게. 밑변환 공식이야. 뭐라고요? 밑변환 공식이야. 이름을 잘 봐봐. 밑변환 공식이거든? 뭐 할 때 쓰는 걸까? 맞아. 밑을 변환할 때 쓰는 거야. 그럼 밑을 왜 변환하죠? 우리가 밑이 같을 때만 계산했잖아. 근데 밑이 다르면 어떨 건데?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방법이? 그래서 밑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고 추가 성질 얘기하면 오케이? 자, 밑 변환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짠! 로그끼리 곱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셔야 돼. 나는 로그끼리 더하고 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곱한 건 못 알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유일하게 딱 하나 아는 곱셈은 요거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야.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두 로그를 곱하는데 한 로그의 진수가 다른 로그의 밑이랑 똑같을 때.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당연히 밑 조건, 진수 조건 만족할 때만 얘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로그의 곱셈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로그 A에 B가 있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P라고 놓을게요. 그럼 보면서 또 생각하겠지. 얘는
A의 몇 제곱이? P제곱이 누구랑 같다? B랑 같다라는 뜻이겠구나. 두 번째입니다. 로그 B의 C. 누군지 안다 모른다? 당연히 몰라요.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할까?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얘기하겠지. B의 몇 제곱이? Q제곱이 C와 같구나. 됐죠? 나는 지금 둘이 곱한값을 썼으니까 PQ 곱한값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P가 어디 있죠? 지수에 있습니다. Q가 어디 있어요? 지수에 있네요. 그럼 잠깐만, 이거를 내가 PQ를 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면 아주 심플해요. 여기 좌변, 우변에 모두 다 Q를 거듭 제곱할게. 됐음? 그럼 이렇게 정리돼. A의 PQ제곱은 B의 몇 제곱? Q제곱이랑 같음. 근데 B의 Q제곱은 누구랑 같음? C랑 같음. 그럼 다시 말하면 A의 PQ제곱은 C와 같은 값임. 그럼 이 PQ는 누구야? 밑이 A일 때 뭐가 되도록 한다? C가 되도록 하는 거듭제곱수입니다. 됐지요? 로그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C. 됐음? 그래서 내가 아는 유일한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로그의 진수와 다른 로그의 밑이 같을 때 둘이 곱하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둘이 약분돼. 로그 A의 C. 뿅. 됐죠? 내가 아는 건 딱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로그의 곱셈을 알게 되신다면 꼭 나랑 같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남은 인생 시원하게 살자. 됐죠? 끝. 이게 다야. 자, 그럼 봐.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 여기까지 따라와.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좀 따라와. 여기까지. 흐름 납득이 돼? 그럼 봐봐. 갑자기 이 말을 왜 했냐면 얘네 둘이 곱한 게 얘랑 같잖아. 그치? 그럼 같은 거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도 계속 같은 거 맞지 않아? 인정?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도 계속 같은 거잖아.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눌게. 얘를 나눠볼게. 그럼 이렇게 된다? 로그 B의 C는 나눴어요. 로그 A의 C, 얘가 분자. 분모는 로그 A의 B, 얘가 분모.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양변에 나눴잖아. 자, 눈으로 보세요. 로그 B에 C가 있습니다. 얘는 같아요. 누구랑 같냐면 로그 A의 C하고 로그 A의 B랑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이 A는 뭔데? 자, 원래 있던 이 값에 A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여기 있는 A는 뭐야? 그냥 네가 만들면 돼. 밑조건을 만족하는 아무 숫자나. 됐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그 8에 16이 있음. 됐죠? 8에 몇 제곱하면 16 나올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맞아? 자, 생각해 볼게. 8에다 몇 제곱하면 16 나올까? 얘를 x라고 한 다음에 8에 밑짓고 나갔다 들어와서 1점 8에 x제곱이 16 이렇게. 그러면 8은 2의 몇 제곱? 3제곱이니까 3x제곱 2의 4제곱. 그럼 3x가 4랑 같은 거네? x는 몇인 거야? 3분의 4인 거야. 얘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로그 8에 16 이렇게 한번 써볼게. 뿅. 로그 얘는 분자로 16. 밑에 있는 8은 그래 밑으로 내려가. 분모로 갈게. 그럼 여기 밑을 뭐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네 쓰고 싶은 거 쓸게. 2라고 써야지.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로그 2의 8입니다. 참고로 8은요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3 앞으로 날아가잖아. 그럼 로그 2의 2는 몇인데? 1이잖아. 그럼 몇인 거야? 3분의 16은 2의 몇 제곱? 그럼 4 앞으로 날아가잖아. 그럼 로그 2의 2는 1이래매. 그럼 뭔데? 4. 끝났네요. 됐음? 그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밑이 조금 특이하게 나왔을 때 내가 편하게 유도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당연히 밑이 다르게 나와도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야 얘까지 만들게요.
요 정도. 됐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밑변환 공식 첫 번째. 따라와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밑을 바꿀 때 요 A엔 누가 온다? 밑변환 공식 만족하면 아무나 다 와도 돼. 그럼 이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냥 요 A 자리에 이 진수 C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C가 되겠죠? 맞아? 얘는 몇인데? 1이네? 그럼 안 써도 되네? 뿅! 됐죠? 그럼 결론. 로그 B의 C는요. 로그 C의 B분의 1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음.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됨. 됐어요?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됨. 물론 밑조건, 진수조건 전부 다 만족할 때만 얘기 가능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내가 원하는 밑이 안 보인다고? 밑을 분모로, 진수를 분자로 쪼개서 네가 원하는 밑을 쓴 다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밑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됩니다. 됐죠? 밑변환 공식. 정현이 괜찮아? 이렇게 배웠죠? 네. 이건 안 까먹고 있었어요? 이건 언제 했던 거야? 몇 달 전? 오, 뭐야? 유치원 때까지 갔는데 지금? 아니야? 네, 좋습니다. 그래서 밑변환 공식 51페이지입니다. 네,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표현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 나오는 표현 잘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유희야 괜찮니? 이제 괜찮아요? 할만해요? 미선이 괜찮아요? 네, 하은이 괜찮니? 네, 좋습니다. 잤는데? 살짝 났는데 정신? 살짝 났었지? 2번 쪽에서가 뭐야? 요거요? 역수까지는 그래 그렇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했어. 제가 그 전에 증명할 때가 이거 이거 내가 유일하게 아는 로그끼리 곱하는 거거든. 너네들 좀 익혀놔. 이거 내가 아는 유일한 거야. 알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로그끼리 곱한 다음 신기한 마법의 계산하는 애들이 있다고. 죽일라니까 아주. 알려준 적이 없어요. 배운 대로 하세요. 알았죠? 로그끼리 곱하는 거 알려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꼴랑 요거 하나 알려줬는데 뭐 있다고 그래. 부끄럽게. 없다고 해. 알았지? 알려준 적 없어. 로그끼리 곱하는 거 하지 마. 알았지? 네, 이거 나눌 때 있잖아요. 로그 A의 B를 어어어. 근데 밑에 아무거나 써도 계산이 다 돼요. 쓰고 나서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거든. 구현 설명 좀 해드리면 쓰고 난 결론이 둘이 같은 거야. 맞아? 그럼 봐봐. 오른쪽 지워. 왼쪽만 봐. 로그 B에 C라는 애가 있어. 그거를 이렇게 써도 된대. 그럼 여기 봐봐. B 자리에 C 자리에 어떤 숫자 막 썼겠지. 그럼 B, C가 누군지 내가 알지. 맞아? 근데 A라는 애는 원래 없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일까? 네가 만들었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B를 분모해서 쓰고 C를 분모해서 얘를 나눴으니까. 로그 A의 B를 나눴으니까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 우리 나눗셈 하면 여기 분모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가 되거든. 이거 혹시 괜찮아? 나눗셈 이거 어려워. 분수. 됐죠? 괜찮? 왜 이거 몰랐어? 너 똑같아? 아니 대박. 지금 좀 이해가 됐었는데 쌤말 듣고 이해가 안 돼. 아니야, 내 말 듣지 마. 그럼 지워. 네. 뭐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빨리 말해. 좀 전에 왜 저렇게 내려가요? 양변에 나눴어요. 근데 왜 저기 왜 빨간색이 돼요? 네? 저 양보에 나눠까지 됐거든요. 네. 근데 저기 왜 로그 C 왜 역수가 돼요? 요 자리에 C를 넣어서 썼어요. 요 자리에 C 넣으면 몇이야? 1이잖아요. 그럼 같은 거 맞잖아요. 네. 다시요. 나누는 거 자리 안 돼요? 왜 저게 저렇게 돼요? 여기다 C를 넣었어요.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C예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약속한 그 나눴다니까요? 이렇게 나눴다니까요? 나눴다니까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누면 얘만 남잖아요. 근데 그 나누면 분모로 가요. 아이고, 너네 잘 못하는구나, 분모로 나오는 거. 곱하기 바꾸기 역수치하는 거. 여기서 여기
아우, 자, 됐죠?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니? 천천히 보시고, 안 되는 것도 얘기하세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 너무 좋고, 괜찮습니다. 수업의 흐름을 끊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내가 적당히 조절할게요. 내가 조절할게. 넌 모르잖아. 내가 적당히 들을 거 들어주고, 말 거 말고 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면, 아, 지금 말하면 안 되는 타임이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 로그의 여러 가지 성질 보이시죠? 자, 요거. 1번. 요거 별표 하나만 쳐줘. 내가 유일하게 아는 로그끼리 곱하기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나 이거밖에 없다, 진짜, 형은. 아, 형이 아저씨는. 네, 미안합니다. 네, RC 이거밖에 없어요. 네. RC가 아는 거 유일하게 이거야. 로그끼리 곱하는 거 딱 하나 알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얘가 좀 다르긴 한데, 이거야. 앞에 있는 두 로그를 곱했을 때, 두 로그 중에 한 로그의 진수가 나머지 로그의 밑이랑 같을 때야. 그러면 얘네가 약분되듯이 없어져. 그래서 남은 것만 뿅뿅 쓰면 돼. 근데 로그 A의 A니까 1이라고 쓴 거거든. 그래서 옆에다가 요거 다시 한 번 써줘. 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이렇게 계산하면 로그 A의 C가 돼. 딱 요거 하나만 써줘. 어떤 느낌입니까? 라고 하면 그 느낌인 거야.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해 봤더니 아, 여기 진수 B하고 밑 B가 똑같잖아. 그럼 서로 약분돼서 그냥 소거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로그 A의 C 이렇게 남는 거야. 됐죠? 내가 아는 로그끼리의 곱하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 나머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 얘기해 봅니다. 3번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로그 A에 B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A에 로그 A에 B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수 자리에 지금 로그 A에 B가 있지. 밑이 A고 진수가 B인 로그가 써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 누군지 알아, 몰라? 잘 봐. 몰라? 그럼 봐. 우리 로그 A의 B가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P라고 할게. 괜찮아? 괜찮아? 그럼 그리고 나서 생각해봐. 얘 A의 몇 제곱이? P제곱이 B인 거지. 그대로 쓴다. A의 몇 제곱이? P제곱이 B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B네요. 끝.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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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P가 누구라고요? 그럼 A의 P제곱이 누구라고? 방금 B라며. 그럼 얘가 B라고. 뭐? 왜? 됐죠? 얘기했잖아. 됐어요? 다시. 얘가 누군지 몰라. P라고 할게. 그럼 A의 P제곱이 B라는 거잖아. 됐음? 근데 P가 누구였어? 로그 A의 B라며. 그럼 A의 로그 A의 B 제곱해주면 뭐 나온다? B 나온다. 얘가 B네요. 됐음? 괜찮죠? 이 정도.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정리해 봤고요. 자, 여기 우측에 있는 여기 있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모양 보실게요. 진수에 있는 거듭 제곱은 앞으로 날아갑니다. 이건 아까 기본 성질에서 한번 봤죠. 근데 밑에 있는 거듭 제곱수도 앞으로 날아갑니다. 대신 얘는 분모로 날아가요. 그래서 n분의 n 앞에 실수배로 곱해주고 로그 a의 b가 될 거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별거 없어요, 얘도.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a m제곱에 b n제곱이 있죠? 밑변환 공식. 새로운 밑 c를 갖고 쓸게. c의 a m제곱 로그 c의 b n제곱. 됐죠? 그럼 다시 우리 기본 성질 요거 앞으로 갈 수 있다면 요렇게. 얘도 앞으로 갈 수 있다면서 요렇게. 맞아요? 씁니다. m 로그 c의 a분의 n 로그 c의 b. 됐죠? 다시 씁니다. m분의 n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됐을까요? 자, 여기에 c, 여기도 c가 다 있네. 그럼 우리는 얘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원래 누구였다? 로그 a의 b였다. 됐음?
근데 앞에 누가 붙어 있음? n분의 n이 붙어 있음. 됐죠? 그래서 결론. 진수의 거듭제곱수는 분모로, 밑에 거듭제곱수는 진수의 거듭제곱수는 분자로, 밑에 거듭제곱수는 분모로 내려갑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아니야? 애매해? 뭐가 애매해? 뭐가? 어? 아, 얘기해봐, 뭐. 뭐가? 밑변환 공식 괜찮아? 얘 분모로, 얘 분자로, 새로운 밑 씻어서 쪼갰음. 받아들여? 근데 요거 앞으로 갈 수 있다며. 앞으로 갈 수 있다며. 썼음. 그럼 봐봐. n분의 n하고 얘를 곱한 거잖아. 괜찮아? 근데 여기 cc 둘 다 있지. 그럼 요거 밑변환한 거랑 얘랑 같은 거잖아. 얘 밑변환 c로 할게. 그럼 분모 a, 분자는 b. 얘랑 얘 같은 거잖아. 여기다가 얘 곱한 거잖아. 같은 거잖아. 그럼 결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어떻게 됐어? 분모 분자로 거듭제곱수가 날라왔음. 됐어요? 솔직히 말해. 안 됐지? 주목받으니까 그냥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부끄럽지 지금? 죽겠지? 얼굴 빨개지고 있지? 됐어요? 이거요? 자, 로그 A에 B가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밑 C인 로그로 바꿔 써볼게요. 밑 변환 공식 써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A는 분모의 진수로 가고요. 진수인 B는 분자의 진수로 가면 됩니다. 로그 A, 로그 B. 이때 밑 누구로 쓸까요? 그냥 네 아무거나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이게 밑 변환 공식. 그럼 전에 얘기했던 거 잘 드셔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야 돼. 염두에 두세요. 항상 지수법칙 때 말씀드렸죠. 염두에 두세요. 하나 더. 여기까지 정리하고 안 끝나요. 밑에다 또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건 쓰셔야 돼. 얘는요, 로그 A의 B의 n분의 n제곱이랑 같습니다. 다시 요 앞에 곱해져 있는 n분의 n 실수배, 얘는 진수의 거듭제곱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기본성질. 됐음? 기본성질. 잘 익히셔야 돼, 이거. 여기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괜찮겠죠? 네. 이거는 괜찮아? 맞아? 괜찮아. 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뒤에 문제 풀었을 때. 대표 문제 2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3번, 4번. 혹시 수업 시간 뒤로 갈수록 일부러 질문에서 시간 끌려는 그런 아주 얄팍한 나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죠? 괜히 막 한 번 더 물어보고 막 대답 막 빨리빨리 안 하면서 그냥 천천히 시간 끌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자제 부탁드립니다. 자, 가요. 마지막 4번입니다. 모양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A랑 여기 B의 위치를 바꾸면 같은 값이다. 끝. 모양은 이거야. 그럼 저기 성현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왜요? 빨리. 저 새끼 이제 집에 가려고 저 그냥 외웠어야 하고 말라고 저거. 왜 얘기해봐. 괜찮아. 증명했잖아. 저 집에 가려고 저거. 자, 봅니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물어본 거랑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C의 B, 로그 C의 B. 오케이. 자, 갑니다. A, 로그 C의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값이 누군지 몰라요. X라고 할게요. 됐죠? 자, 봐봐. 이 둘이 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야. 그럼 내가 이때 아주 고급 어휘를 쓸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양변에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잘한다. 밑이 같은 로그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취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로그
로그. 어차피 얘 하고 얘 하고 같은 거였잖아. 그럼 둘 다 똑같이 로그 취해놔도 어차피 같은 값 아니야? 알맹이가 똑같으니까. 맞아? 그럼 이때 내가 이 로그의 밑을 C라고 놓을게. C 이렇게. 됐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성질 갑니다. 지금 밑이 C인 로그의 진수가 있어요. 여기 거듭 제곱수 있지.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쓰면 이렇게 써지겠네. 로그 C의 B하고 곱한 거죠. 로그 C의 A하고. 됐음? 앞으로 날아갔으니까 곱한 거 맞잖아. 하나 더. 둘이 곱했습니다. A 곱하기 B라고 해봅시다. B 곱하기 A, A 곱하기 B.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교환해도 상관없죠? 그럼 교환 법칙으로 일단 또 정리해 볼게요. 위로 갑니다.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 안 돼. 집중해야 돼. 봐봐. 됐죠? 하나 더. 이 로그 앞에 얘를 곱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기본 성질 얘를 우리가 이 지수 자리로 올리겠습니다. 봐드릴까요? 자, 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로그 C의 X는 로그 C의 B의 몇 제곱? 로그 C의 A 제곱. 됐음? 자, 다시 볼게요. 로그 C 및 똑같은 로그입니다. 진수 X 보여요? 그게 누구랑 같은 거? 얘랑 같은 거죠? 그럼 난 지금부터 X를 B의 로그 C의 A 제곱입니다 라고 말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네. 그럼 다시 갑니다. X A의 로그 C의 B 제곱은 B의 로그 C의 A 제곱과 같습니다. 받아들임? 결론 뭐 한 거야? 여기 있는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를 서로 위치 바꿔도 결과는 같은 값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네 번째 것까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때 세 번째 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값 위치를 바꿔서 쓰면 B의 로그 A의 A가 되겠죠? 그럼 밑진수 같은 지수에 있는 로그 A의 A는 몇과 같다? 그럼 뭔데요? B랑 같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성질 네 가지를 전부 다 봤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은 실제로 지금처럼 다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헷갈릴 거야.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 오늘 배웠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로그를 새로 배웠습니다. 뭔데요? 네. 2의 제곱은 4, 세제곱은 8. 그럼 몇 제곱하면 6 나옴? 로그 2의 6. 그래서 2라는 수를 몇 제곱했을 때 6이 되는지 2와 6이 포함된 어떤 기호를 갖고서 쓰겠네. 그게 로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로그가 처음부터 이런 용도로 나온 건 아니야.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그냥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다시 실수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이때 거듭제곱에 오는 값을 표현하는 걸 배웠습니다. 기본 성질 주의하세요. 밑진수 같으면 1이고요. 진수가 1이면 0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하기 빼기만 알려드렸음. 밑이 같을 때.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가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자유롭게 한번 바꿔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임. 바꾼 다음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야지. 대신 로그끼리 밑이 다른 로그끼리 곱하는 걸 배운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밑이 다른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안 써져 있죠?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기본 성질을 배웠으면 추가 성질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추가 성질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이 있으면 N분의 N 로그 A의 B와 같은 이 표현. 밑에 있는 거듭제곱수가 분모로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수는 분자로 날아갑니다. 됐죠? 그래서 실수배 표현을 할 수 있어.
그 다음 A 로그 B의 C는요. C 로그 B의 A와 같습니다. 됐죠? 거듭 제곱에 로그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때 밑과 요 진수의 위치를 바꾼 값이 같은 값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는 이게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한 표현으로 쓰일 거야. 로그를 해석할 때. 근데 그거는 다음 수업 때 얘기하고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정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했고요. 자, 다음 수업 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은 55페이지까지 풀어올 겁니다. 문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수업 때 예제 문제 싹 풀고 상용 로그 전까지 해서 일단 끝낼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될 거거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은 공통수학 1을 하는데 방정식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수업 때 진행되는 부분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재밌어요.